반갑습니다, 여러분. PMP 프로젝트 관리론 기말고사 대비 핵심 정리를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양이 많아서 제가 전체적으로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서 일단 지식 영역과 또 지식 영역에 해당하는 프로세스 그룹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것들 를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만은 꼭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드체로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범위 관리입니다. 자, 프로젝트 범위 관리 지식 영역에는 6개의 프로세스 그룹이 있죠. 첫 번째가 범위 관리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요구사항 수립, 범위 정의, WBS 작성, 범위 확인, 범위 통제, 이렇게 6개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6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범위 관리, 이거는 프로젝트 착수 이후에 어떤 다른 모든 프로세스의 시작점으로 작용하는 지식 영역이죠. 자, 범위를 정해줘야 실질적으로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는 거죠. 또 특히 이제 이 범위 관리에는 일정과 원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그런 관리가 될 거고요. 첫 번째 프로세스 그룹으로는 범위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죠. 이 범위 관리 계획은 프로젝트 제품 범위를 어떻게 내가 그 범위를 정의할 거고 또 확인하고 통제되어야 하는지를 일단 계획이니까 문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문서화한 범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는 프로세스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구사항 수집이죠. 요구사항은 사실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처음에 계약서에서도 나올 거고요. 또 이해관계자에서도 또 요구사항이 나올 거고, 이런 어떤 요구사항들을 수집하고 또 이 요구사항들이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문서도 만들고 매트릭스도 만드는 그 추적 매트릭스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요구사항대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위 정의라는 건 뭐냐? 범위 정의라는 거는 문서 요구사항 중에서 프로젝트의 범위에 포함되는 요구사항을 선정하는 거죠.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이 프로젝트 작업이 이제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걸 진행할 수 있도록,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세 수준의 어떤 그런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죠. 범위 기술서를 작성하는 프로세스가 이제 범위 정의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 분류 체계를 해야죠. 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려면 작업을 분류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정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앞서 배운 범위 기술서에는 이제 구매자도,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그런 프로젝트 그 뭡니까, 발주자죠. 발주자도 확인이 가능하고, 또 우리가 그런 범위에 관련돼서 만든 어떤 작업 분류 체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완성품, 인도물, 이런 수준의 어떤 계층적인 구조로 작업이 가능하게 하는 Work Breakdown Structure라고 하는 WBS를 작성하는 표준 프로세스죠. 여러분들이 이 WBS는 좀 자세하게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이게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WBS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WBS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위 확인이라는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범위 계획이 만들어지고 범위가 확정이 되고 하면 이제 범위대로 진행이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죠. 결국은 범위를 다 확인한다라는 것은 최종적인 부분에서 많이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검수라는 요건에서 이 범위대로 실질적으로 프로젝트가 끝이 났는지,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도물이 고객이 제시한 요구사항대로 구현됐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거고요. 또 고객이 인도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걸 인수할 건지 이런 여부를 결정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범위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범위 확인, 그러니까 범위대로 우리가 설정한 범위대로 프로젝트가 끝이 났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개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통제라는 건 뭐 어떤 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시 및 통제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 중간중간에 범위 기준선대로 프로젝트 범위가 통제되고 또 그대로 인도물이 나오는지 산출되는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감시하고 또 통제하고 피드백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범위 통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일단 정리를 잘 해 두시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유형 분석 부분입니다. 뭐 여러분들 출제 유형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PMP를 보실 때 출제 유형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중에서도 꼭 봐야 되는 부분은 볼드체로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위관리 계획 수립에 있어서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계획 수립에 관련된 건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프로젝트 헌장 중에서 범위와 관련된 포함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 수집 부분에서 자, 요구사항을 수집할 때 하는 그런 어떤 방법론 중에 브레인스토밍과 델파이 기법 이런 것들은 뭔가 또 대인관계 및 팀 기술에 포함된 주요 기법의 사용 목적에 명목그룹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명목그룹 기법은 또 무엇이고 관찰과 대화 또 촉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 나머지 프로토타입이나 뭐 추정 매트릭스, 요구사항 추정 매트릭스 작성 목적, 작성 사례 뭐 이런 부분까지 다 보시면 좋겠지만 일단 전반적인 것도 중요하고 이 볼드체 부분은 꼭 좀 봐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위 정의 부분에 있어서 일단 기본적인 범위 정의와 요구사항 수집의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범위를 정의하고 또 요구사항을 수집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 차이가 있는가 이런 부분은 꼭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꼭 살펴봐야 되는 부분 그게 뭐냐 작업 분류 체계 작성입니다. 그래서 WBS의 구성 요소, WBS의 작성 주체 및 작성 원칙, 또 이 구성 요소 중에서 작업 패키지, 또 분할 예정 패키지, 통제 단위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뭔지를 조금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고요. 또 범위 기준선에 포함되는 내용이 뭐고 또 분할 기법과 관련된 용어, 연동기획, 또 100% 규칙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시 및 통제 부분에 이제 범위 확인에 범위 확인 적임 및 수행 주체 이런 부분도 다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범위 통제 부분에 있어서 범위 확인과 범위 통제가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확인하는 것과 통제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꼭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몇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반드시 보아야 할 것, 비교해 보아야 할 것과 또 흐름에 따라가 보아야 할 것과 확인해 보아야 할 용어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PMP 수준에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한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좀 이 중에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은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 프로젝트 스코프 스테이트먼트에 포함된 내용이 뭔지 앞서 제가 뭐 선택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하고 WBS 정의 및 작성 시 유의사항의 그 분할의 적정성 또 특히 이제 WBS 계층도와 구성 요소 통제 단위 작업 패키지 기획 패키지 그리고 WBS 사전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해 보아야 할 것 중에서는 요구사항 수집과 또 범위의 정의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또 범위 확인 등과 범위 통제, 특히 이제 통제의 수행 주체, 목적, 수행 시기, 투입물, 산출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흐름에 따라가 보아야 할 것과 확인해 보아야 할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 프로젝트 일정관리 지식 영역입니다. 얘는 6.1부터 6.6까지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스 그룹이 있고요. 일정관리 계획 수립, 활동 정의, 활동 순서 배열, 활동 기간 산정, 또 일정 개발, 일정 통제 이런 순으로 되어 있죠.
자, 일단 일정 관리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온타임이라고 얘기하죠. 적시에 완료되는 것을 보증하는 프로세스가 될 거고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범위 관리의 주요 산출밀, 범위 기준선, 즉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 WBS, WS 사전 이런 것들과 같이 일정 관리 수립을 해서 동시에 수행되는 어떤 그런 지식 영역이죠. 그러니까 범위가 결정이 된 다음에 기본적으로 일정이 정리가 되는 거니까 동시에 수행되는 지식 영역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 첫 번째 프로세스 그룹이 일정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죠. 자, 일정 관리 계획. 자, 프로젝트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서 프로젝트 계획된 일정에 종료되도록 프로젝트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침을 만드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일정 관리 계획 수립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의 정의. 요걸 우리가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활동이라는 개념. 또 활동의 순서 배열이라는 개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되는데, 자, 인도물을 산출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팀의 세부 활동이 필요하며 또 이를 위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활동들이 있겠죠. 그 활동들을 정의화하고 문서화한 게 활동의 정의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팀의 어떤 활동들, 세부 활동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활동들을 정의하고 문서화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순서로 이 활동을 진행할 거냐, 이 활동 순서 배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정과 비용 내에 효율적인 인도물을 산출을 하기 위해서 활동들 간의 논리적인 순서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어떤 게 적정한가를 순서를 고려를 하고, 그래서 활동 간의 논리적인 관계, 또 의존 관계 이런 등을 고려한 순서를 부여하는 게 활동 순서 배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활동 기간 산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완료하는데 이제 활동을 완료하는 거죠. 이제 각각의 활동을 완료하는데 어떤 기간들이 있습니다. 왜 이 기간을 산정하느냐? 전체 기간을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활동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범위 산정과 일정 관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또 이 활동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활동의 일정이 나와야만이 전체적인 기간을 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활동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산정하는 프로세스가 될 거고요. 산정된 자원으로 개별 활동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 기간의 수를 계략적으로 선정하는 어떤 프로세스가 활동 기간 산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섯 번째 프로세스 그룹의 일정 개발인데요. 자, 전체 프로젝트 활동을 완료하기 위한 계획 시작 일자와 계획 종료 일자를 결정하는 프로세스고요. 또 이러한 결정사항은 일정 기준선으로 문서화도 되고 또 막대 차트나 마일스톤 차트 형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됩니다. 이 일정 기준선으로 문서화되는 이 부분 여러분들 꼭 좀 눈여겨서 봐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감시 및 통제 부분에 이제 일정 통제죠.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일정을 산정하고 또 그리고 일정을 개발하고 했을 때 이제 적정하게 이제 그 일정대로 진행이 되는지 이걸 이제 통제를 해야 되니까 계획 시작일과 계획 종료일에 맞춰서 프로젝트 일정을 완료하기 위해서 일정 기준선 대비 프로젝트 작업 실적을 감시 및 통제하고 또 이 일정에 의거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발생하면 이걸 또 변경통제위원회에 보내서 변경 요청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일정 통제다. 이렇게 통제 프로세스 그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프로세스 그룹의 기획 부분에 5가지가 있죠. 지금 보시면 5가지가 있고 감시 및 통제 부분에 1개 6.6 일정 통제 부분이 있고요. 자, 이 우리가 일정 부분에서는 어떤 걸 좀 눈여겨봐야 되느냐. 자, 반드시 보아야 될 부분에 뭐 활동 정의 산출물, 활동 순서 배열, 도구 및 기법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PDM이라고 하는 선후행 도형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사용되는 FF, FS, SF, SS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이 되고
또 사례나 표기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은 꼭 좀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꼭 좀 봐야 될 거는 활동 기간 산정 도구 및 기법입니다. 이제 유사 산정은 뭐고, 모수라는 게 뭡니까? 특정한 어떤 그룹을 뽑아서 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수 산정, 또 3점 산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례나 장단점에 대해서 꼭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개발 프로세스의 주요 기법이 있습니다. 주공정법이 있고 자원 최저화, 또 시뮬레이션, 뭐 이런 법들이 있는데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꼭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정 단축 기법의 정의 및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추가로 한번 크래싱과 패스트 트래킹이라는 이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로 봐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비교해 봐야 될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워크 패키지와 액티비티의 차이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사 산정과 모수 산정, 요 차이, 또 정의, 정확도 수준, 사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꼭 좀 봐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해 봐야 될 게 뭐 3점 산정, 1점 산정 뭐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흐름을 따라가 보아야 할 것들,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제 계산해 보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해봐야 되는데, 자, 3점 산정 평균 추구하기, 비관치에다가 최빈치, 낙관치에다 나누기 6, 그 다음에 3.3점 평균치의 삼각분포 방식에 비관치에 최빈치에 낙관치 나누기 3,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산을 한번 그 연습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또 확인해 봐야 할 용어에 연동기획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연동기획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그 한번 정의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일스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프로젝트에서 쓰는 용어죠. 마일스톤이라는 개념, 또 앞서 했습니다만은 선우행 도형법의 네 가지의 논리 관계, FF, FS, SF, SS,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앞에서 선행을 하면 뒤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등등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좀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나머지도 참고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 7번째 지식 영역인 프로젝트 원가 관리고요. 원가 관리에는 프로세스 그룹이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가 관리의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원가를 산정하는 원가 산정,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을 결정하는 예산 결정, 마지막으로 계획 수립대로 잘 진행이 되는지 원가 통제, 이 4가지의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스 그룹으로 되어 있고요. 자, 원가 관리라는 게 뭐냐? 승인된 예산이 있습니다. 승인된 예산 범위에서 이 프로젝트가 완료될 수 있도록 원가를 기획 및 산정하는 거고요. 산정을 하고 나서 예산을 책정하며 또 필요한 자금 조성 및 집행 원가를 통제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어떤 프로세스가 프로젝트 원가 관리가 될 거고요.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계획을 수립하는 점, 원가 관리 계획 수립이 될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전체가 이제 원가가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전체의 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서 프로젝트가 계획된 비용으로 종료되도록 프로젝트 원가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지침을 만드는 일이죠. 제공하는 프로세스, 이걸 우리가 이제 원가 관리 계획 수립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원가 산정이 있습니다. 원가 산정이라는 거는 자, 프로젝트 활동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어떤 인적 물적, 이걸 이제 우리가 금전적 자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일정 물적의 원가를 추정해서 우리가 이제 산정이 100%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사치를 추정하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죠. 그래야 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예산의 결정이라는 건 뭐냐? 이제 우리가 개별 활동, 뭐 작업 패키지, 뭐 이런 것들을 완료하기 위해서 산정된 원가를 전부 다 합산을 해서, 그래서 프로젝트 단계 또는 프로젝트 생애 주기 동안에 필요한 예산을 결정하는 프로세스, 이걸 우리가 이제 예산 결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감시 및 통제 부분에 이제 원가 통제가 나오겠죠.
앞서 계획을 만들었으면 그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게 이제 원가 통제가 되겠죠. 그래서 원가 기준선 상태를 감시하고 또 계획 대비 사용 실적을 판단하여 또 원가 관리 계획서에 기준한 원가 통제 절차가 있습니다. 원가 통제 절차에 따라서 원가 기준선에 대한 변경을 관리하고요. 또 필요시 또 프로젝트 예산을 업데이트도 해야 되죠. 원가라는 게 처음에 추정 예산이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프로젝트 할 때마다 예산의 일부 변경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변경 관리를 또 해야 되고 또 예산도 업데이트하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원가 통제가 되겠죠. 자, 유형 분석을 보시면 기획 부분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7.1, 7.2, 7.3의 프로세스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시 및 통제 부분에 원가 통제 하나가 들어가 있죠. 자, 무엇이 필요한가? 자,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원가 관리 반드시 보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유사산정, 모수산정, 뭐 상향시산정, 3점 상정 이건 다 앞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제가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가치, 획득가치, 실제 원가 이런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상관 그래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꼭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의 차이라는 SV, 원가의 차이라는 CV, 또 일정 성과지수 AC의 어떤 상관 그래프를 또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복잡은 합니다만은 요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하실 PMP 시험엔 꼭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에 대한 어떤 그런 그래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비교 보아야 될 거에 뭐 원가 산정과 예산 결정, 특히 뭐 또 원가 기준선, 프로젝트 예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우발 사태 예비비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가, 처음에 예산에서 선정을 하는가, 아니면 어떻게 선정하는가 이런 부분들, 또 관리 예비비는 무엇이고 이건 어떨 때 사용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원가 기준선과 프로젝트 자금 요구사항 그래프 뭐 이런 부분들도 참고로 다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기회가 되시면 이제 우리가 원가 합산을 어떻게 하는가, 어떤 원가들이 합산돼서 전체 예산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계산해 보아야 될 거는 앞서 우리가 3점 산정 평균치에 대해서 좀 배웠으면 좀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 타당성 기법 결과 이런 부분, 특히 이제 ROI, NPV, IRR, 그 다음 PP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용어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좀 볼드처럼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요 정도 ROI나 NPV나 IRR이나 PP 같은 거는 기본적인 용어 이해는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획득가치 분석 변수를 이용한 차이 분석이 있습니다. 사실은 SV, CV, SPI, CPI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원가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수학적인 부분과 계산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래프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PMP를 조금 더 잘하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 그 다음에 관련된 계산 방법들 이런 부분들은 꼭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거기에 뭐 잔여 분석 정치 ETC, 또 완료 시점 산정치 EAC, 그 다음에 완료 성과 지수 TCPI, 또 그 다음에 뭐 BAC 구준, EAC 구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NPV 순현재 가치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ROI 투자 대비 효과가 될 거고, IR은 뭡니까? 내부 수익률. 그 다음에 PP라는 우리가 언제 회수할 수 있는가? 이제 회수의 기간, 원가를 회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획득 가치라는 EVM. 뭐 이런 용어들. 사실은 제가 이 부분들은 대부분 다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볼드체로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은 상당 부분 여러분들은 이 원가 관리에 대해서는 꼭 뭐 시험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요즘은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특히 이제 공공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성과 측정이라는 걸 하고
또 성과 예상이라는 걸 또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했을 때 뭐 민원인한테는 어떤 효과가 있고 그 비용적인 면은 뭐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뭐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수학적인 계산,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많이 하시게 될 텐데, 거기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 원가 관리에 관련된 어떤 계산이나 용어,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품질 관리입니다. 품질 관리에는 지금 세 개의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스 그룹이 있죠. 품질 관리 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관리라는 게 있고, 이제 품질 통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지식 영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프로젝트 품질 관리. 조직의 품질 정책을 프로젝트에 반영해서 품질 관리 계획을 실행 가능한 품질 활동으로 변환하는 프로세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품질 관리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느냐, 그 실행 가능한 어떤 그런 품질 관리를 위한 어떤 품질 활동, 이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크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품질 관리 계획이겠지만 이제 품질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조직이나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품질이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와 인도멜에 대한 품질 요구 사항과 품질 표준이 있는데, 이제 이걸 식별하고, 이제 식별을 해야 되겠죠. 식별을 하고 품질 요구 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이제 프로젝트 팀이 준수해야 하는 정책이나 표준을 문서화하고요. 정책이나 표준을 문서화하고, 또 품질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그게 이제 품질 관리 계획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프로젝트와 인도물에 대한 품질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이 요구 사항에 어떤 그런 표준이 있겠죠. 자, 이 어느 정도의 품질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느냐, 그 표준을 식별을 해야죠. 그 어느 가이드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을 식별을 하고, 그 다음에 품질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이제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 팀이 준수해야 되는 어떤 정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책, 또 가이드라인, 표준, 또 문서, 표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서화도 만들어서 이제 걔네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고요. 또 품질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최소한 얘는 이만큼의 품질은 돼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이제 품질 관리 계획 수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품질 관리라는 건 뭐냐? 실험 프로세스 그룹에 속해 있는 것처럼 결과를 중시하는 제품 품질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프로세스 품질을 검증하고 개선하는 활동. 자, 이게 그 품질 관리라는 게 뭐 사실은 뭐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결과물에서 그 정도의 품질이 나오면 만족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관리, 품질 관리라는 거는 이제 결과에 의한 품질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품질 관리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중시하는 프로세스 품질을 검증하고 개선하는 활동. 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요구하는 품질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과정이 중요하죠. 과정의 품질을 잘 맞췄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요구하는 품질의 수준이 나오는 거죠. 물론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가지고 이게 됐느냐 안 됐느냐 이렇게 따지게 되면 나중에 품질에 만족치 못하면 전부 과정을 다시 어떻게 됩니까? 진행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PMP에서는 과정을 중심으로, 과정을 중시하는 프로세스 품질 관리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품질 통제라는 거, 이제 감시 및 통제 부분이 되겠죠. 이 프로젝트 결과물인 제품이 품질 표준에 적합한지 감시하는 거고요. 또 품질 표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이제 변경통제위원회 변경 요청을 통해서 시정과 결함을 수정하는
그런 활동을 이제 품질 통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죠. 자, 두 가지의 기획 그룹이 있고요. 하나의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그룹이 있습니다. 이제 품질 통제가 될 거고. 자,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 이게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지금 다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제가 볼드체로 썼지만, 그래도 거기에 연관돼서 이렇게 차례적으로 진행되는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는 꼭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반드시 보아야 할 거. 자, 우리가 뭡니까? 도구 및 기법 부분의 벤치마킹, 비용 편입 분석, 품질 비용, 매트릭스 다이어그램,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뭐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품질 관리에 사용되는 도구 및 기법, TNT죠. 프로세스 분석, 근본 원인 분석, 특히 이제 친화도, 인간관계도, 또 산점도, 이런 정도는 뭐 감사, DFX 등도 있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좀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기회가 되시면, 이제 우리가 이번에 좀 시간이 되시면 품질 관리 기본 용어 이런 정도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TQC, TQM, 우리가 이제 뭐 식스 시그마, 뭐 JIT, 그다음 PDCA라는 사이클, PDCA 사이클, 뭐 라이프 사이클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요 사이클들, 이런 사이클에 대한 기본 용어 이런 것들은 꼭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관리도에서 작성해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가 있습니다. USL, UCL, LCL, LSL, 또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의해서 이상징후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비교 보아야 할 거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품질 관리 대 품질 통제, 품질 관리하고 품질 통제는 뭐가 다르냐? 정의, 대상, 수행 주체, 수행 시기, 산출물, 도구 및 기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품질 통제 대 범위 확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 수행 주체, 품질 통제, 산출물, 또 범위 확인, 투입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꼭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 파레토 차트나 뭐 수능 비용, 비수능 비용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참고로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흐름을 따라가 봐야 할 게 있는데 그 중에 꼭 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품질 통제 산출물인 검증된 인도물이 범위 확인으로 투입되어 산출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품질 통제 산출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검증된 인도물이 될 거고요. 여기 이제 검증된 인도물이 이제 범위를 확인을 할 때 투입돼서 산출되는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좀 흐름을 쫓아가면서 좀 살펴보고요. 나머지 계산해 보아야 될 것과 확인해 보아야 될 것들은 확인해 보아야 할 용어죠.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자원관리입니다. 프로젝트 자원관리에는 이 지식 영역에는 6개의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스 그룹이 있고요. 첫 번째가 자원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활동 자원을 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자원을 확보하고 팀을 개발하고 팀 관리, 자원 통제,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프로젝트 자원 관리, 그러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조기에 식별한다는, 조기에 식별하고, 이게 중요하죠. 특히 이제 물적 자원, 인적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물적 자원 같은 경우에 내가 필요한 시기, 내 프로젝트가 필요한 시기에 확보가 돼야만이 전체적인 일정, 비용 이런 부분에 맞출 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확보하는 것과 또 요구되는 수준으로 개발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이제 그게 프로젝트 자원 관리가 될 거고요.
그 첫 번째가 자원관리 계획 수립이겠죠. 이 자원관리 계획 수립 당연히 뭐 프로젝트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일 거고요. 그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 자, 자원에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있다는 거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어떻게 산정하고 확보하고 관리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될 거고요. 여기에는 자원관리 계획서라는 것과 그 다음에 팀 헌장을 작성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자원관리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활동자원 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활동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적 물적 자원, 즉 자원이라고 얘기하는 통합적으로 얘기하는 자원의 종류와 수량을 산정하는 프로세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아니죠. 세 번째로 자원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자원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많은 자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필요 시점에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원 확보라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적 자원, 기본적으로 인적 자원은 뭐 당연히 가져야 되고요. 또 생산성과 높은 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프로젝트 관건이죠. 그래서 인적 자원과 생산성 높은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 각각의 활동에 할당하는 프로세스가 될 거고요. 확보해서 할당을 해야 되니까 그 활동에 할당하는 프로세스가 이제 자원 확보라는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팀 개발이라는 건 뭐냐? 이건 말 그대로 팀을 개발하는 거죠. 팀이 뭘 개발합니까? 역량이나 그리고 팀원 간의 어떤 협력, 또 팀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프로젝트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죠. 자, 좀 읽어보면 프로젝트 성과 향상을 위해서 팀원들의 역량과 팀원들 간의 협력, 그리고 전반적인 팀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프로세스가 팀 개발 프로세스가 프로세스 관리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팀 관리라는 건 뭐예요? 팀을 관리하는 거죠. 기본적인 팀을 관리하는 개념이지만,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뭐 합니까? 칭찬과 포상,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더욱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죠. 이제 그런 개념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팀원의 어떤 성과를 추적하고 개인의 역량 및 팀 분위기 향상을 위한 피드백도 제공을 하고요. 이제 또 가장 또 큰 문제가 뭡니까? 팀원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직이라는 데는 당연히 갈등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팀원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처리하고 팀원 변동을 관리하는 이제 이런 프로세스가 팀 관리라는 프로세스 그룹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원 통제가 있습니다. 이 자원 통제는 물적 자원을 적시에 투입 및 해제하기 위해서 물적 자원의 투입 가용성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계획 대비 실제 사용률을 확인하는 이제 이런 프로세스죠. 자, 이게 앞서 말씀드렸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인적 자원 부분과 인적 자원 부분에는 중요하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적 자원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적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계획이 철저히 만들어지고 또 이 물적 자원이 얼만큼 잘 우리한테 투입의 가용성을 주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또 실제 사용률도 확인하는 이제 이런 개념이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자원 통제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유형 분석을 보면 2개의 기획 그룹과 3개의 실행 그룹,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감시 및 통제 그룹이 있죠. 자, 2개의 기획 그룹에 우리가 자원관리 계획 수립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실행 부분의 자원 확보, 팀 개발, 팀 개발 중에서 동일 장소 배치 및 가상팀 장단점, 이런 부분들도 꼭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팀 관리, 자원 통제,
뭐 여러 가지 지금 다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뭐 중요 안 하다 이런 것보다는 빠른 시간에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일부 볼드체로 좀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자, 반드시 보아야 할 건 뭐냐? 자, 물론 뭐 자원관리 계획서 포함 내용과 자원 확보의 어떤 도구 및 기법 뭐 등등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팀 개발 활동 및 대표 모델인 더크만의 사다리 모델이 있습니다. 더크만 사다리 모델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팀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인정과 보상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걸 인정하고 어떤 걸 보상하느냐. 또 상황별 적용 사례도 있는데, 뭐 상황별 적용 사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정과 보상 이런 걸 어떻게 사용되고 이게 또 어떤 효과를 주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해 보아야 될 거, 뭐 더크만 사다리 모델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리더십 유형의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 요 세 개의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관리자가 이제 팀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특정 권력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직위에 의한 권력이냐 아니면 전문적인 권력이냐, 이 둘의 차이는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을 따라가 보야 할 거, 어떤 확인해야 될 용어, 특히 이제 RACI 차트 같은 거, Responsibility, Accountability, Accountable, 그 다음에 뭡니까, Consulted, Informed, 이런 RACI 차트 같은 것들도 꼭 좀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참고로 좀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제가 12장 중에 이제 10장까지만 이번 기말고사에 냈습니다. 그래서 10장 마지막 장이 될 거고요. 자, 프로젝트 의사소통 부분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의사소통 지식 영역에는 세 가지의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 그룹이 있는데, 첫 번째 의사소통 관리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의사소통 관리, 의사소통 감시, 크게 이제 세 가지의 프로세스 그룹이 있고요. 자, 프로젝트 의사소통 관리. 이 의사소통 말 그대로 이제 의사소통이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집단, 또 집단과 집단 사이에 언어와 비언어적 기호를 사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소통 행위.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서로 공통된 의미를 수립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과정이 이 의사소통 관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프로세스가 될 거고요. 그 첫 번째가 의사소통 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특히 이제 의사소통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식별하는 일, 또 조직의 가용한 자산을 활용해서 이해관계자들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접근법, 요거죠 사실은. 그래서 주로 이제 의사소통이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의사소통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이해관계들과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접근법을 이제 확인하고 식별하고 문서화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을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당연히 뭐 의사소통 관리라는 건 계획 수립된 대로 관리가 잘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적시에 적합한 방식으로 프로젝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자, 무엇을 위해서? 프로젝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정보의 생애 주기를 관리하고, 또 프로젝트 팀과 이해관계자 간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의 흐름을 보장하는 어떤 프로세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보의 생애 주기, 프로젝트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의 생애 주기를 관리를 해서, 특히 이제 프로젝트 팀과 프로젝트 이해 관계자 간의 어떤 서로 어떤 의사소통이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의사소통, 즉 정보의 흐름을 보장하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되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이해관계자들과 프로젝트 팀과의 갈등이 굉장히 커지죠. 불신이 많아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의사소통 관리가 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물론 프로젝트 진행을 잘하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인 거고요. 그 외에도 그 진행 과정이나 뭐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잘 해결해 나가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의사소통 감시라는 건 뭐냐, 또 이해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정보가 배포 공유되도록 프로젝트 생애 주기에 걸쳐 의사소통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필요하다면 또 뭐 변경 요청 사항을 통해서 변경 요청을 하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의사소통 감시가 될 겁니다. 자, 반드시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좀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해 보아야 할 것에, 의사소통 방법, 대화식, 전달식, 유의식, 뭐 이 부분은 당연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대화식의 전달식, 유의식이 뭔지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도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와 이해관계자 참여 계획서에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꼭 좀 살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산해 보아야 될 거에 의사소통 채널수 계산하기가 있습니다만 참고하시고, 또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에 의사소통 방법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인, 소그룹, 뭐 대중, 매스, 네트워크 및 소셜 컴퓨팅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과 또 의사소통 모델 구성 요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성과 측정 기준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성과 측정 기준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용어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좀 살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짧은 시간에 참 많은 걸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부족한 듯 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어진 시간 40분 동안에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말도 좀 빠르고요. 또 전달해야 될 내용을 다 전달을 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기말고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